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한다는 공약 본 것 같은데 연내 실행하려나요? 기사를 한번 봅시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약 나왔죠. 이번에도 나왔고 최근에도 또 이야기 나왔어요. 요거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공약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연내에 실행될지 연내에 되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 되긴 하죠. 그럼 이 공약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도가 1억인 것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린다는 소리죠. 즉 2배 상향을 하는데, 문제는 이 공약이 왜 지금 나오고 있냐. 우리가 요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내 될지 안 될지는 확신은 못 드리죠. 그런데 건설사는 4월 위기설을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는 근거 없다고 하고 있죠. 대통령실도 근거 없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4월 위기설에 힘 실리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없고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진실 혹은 거짓이다. 근데 또 줄도서는 우려가 있고, 근데 단언컨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PF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보시면요, 결국엔 PF 문제가 이금융권까지 번지는 것에 대해서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것을 일축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상황을 보면요, PF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대비 괜찮다. 그럼 아까 그래프 하나만 다시 봅시다. 연체율이 이때보다 훨씬 낮다.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상승세.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다? 규모. 대출 규모가 202조 6천억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배다. 그러면요, 똑같이 2%더라도요, 100만원 빌린 사람 100명 중에서 2명이 안 갚으면은 연체율은 2%지만 연체 금액은 200만원이죠. 근데 1000만원 빌린 사람 10명 중에서 한 명만 안 갚으면은 연체율은 1%로 더 낮지만 연체 금액은 1000만원으로 더 크죠. 그러니까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연체율이 문제가 아니라 저 연체된 금액 규모가 훨씬 크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연체율이더라도.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위기설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금융권 PF 문제에 대해서 뭐 상매각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네 빨리 상매각 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죠. 캠코가 더 자금을 확충하고 있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 터지게 된 거 분양 보증 허그가 해주는 거 늘어나고 있죠. 건설사 터지는 거 늘어나고 있죠. 1금융이든 2금융이든 연체율 늘어나고, 부실 여신, 고정이하 여신이 늘어나고 있고, 또 상매각 규모도 늘어나고 있고, 대손충당금 쌓는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 저축은행은 적자가 나고 있고. 그렇다는 것 자체가요, 관리 가능한 규모라면 이미 관리가 되고 있었어야죠. 이걸 왜 하겠어요? 이 이야기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새마을금고 뱅크럽 설 나올 때. 그때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까지 상향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정부가 보증해주겠다. 정부가 보증해주겠다. 유타는 시중은행들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정부가 예금자 보호 한도랑 상관없이 보증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7월에 뱅크런 이야기가 나왔죠. 작년 7월에. 그러면은 작년 7월 기준 한 6, 7월쯤 한번 봅시다. 6%가 넘는 연체율에 부실 지점 구조 조정 검토하고 있고, 6% 연체율 넘어간다고 하니까 뱅크런이 나면서 빠져나간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요, 연체율이 7%가 넘어갔습니다. 또 합병됐죠? 이거 합병되면서 새마을금고 사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9개 합병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터진다. 요거는 터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안 터진다 해서 민심 안정 하고 있지만 뒤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어때요? PF 정리 압박, 그 다음에 펀드 조성, 1금융권이 막 문제 생기면 도와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정부가 보증해주겠다, 심지어 예금자 보호 한도도 1억으로 상향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안전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이번엔 태영건설 워크아웃도 되게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상패 사유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무 위기 없는데 상향할 필요 있어요? 예금자 보호한도 어떨 때 필요한 거예요? 터졌을 때. 터지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터졌을 때를 대비를 하겠다. 이거 뭔가 이상하죠. 안 터진다고 100% 확신하면은 그 근거를 토대로 안 터지니까 안심하세요. 돈 잘 넣어놓으세요. 이거가 됐을 텐데 관리 가능하다. 안전하다. 4월 위기설 안 터진다. 된다. 무조건 된다. 그 근거는요.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으로 상향을 하는 공약을 하겠다. 그러면 저런 공약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숨기고 있는 위기가 굉장히 크다는 소리죠. 물론 여기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축은행 사태 터졌을 때 저축은행 다 망하진 않았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터지면 새마을금고 다 망하는 거 아니고 저축은행 다 망하는 거 아니고 상호금융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살아남아요. 그럼 10개 중에 1개만 문제가 생긴다고 해봅시다. 10% 확률로 내가 나락에 갈 수가 있어요. 여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된다고 해서 즉시 지급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런 걸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물론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까지 상향되면은 내가 거기다 맡겼을 때 조금 더 안전한 금액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번에도 새마을금고 위험하다 뭐 이런 거 했더니 우리 그냥 싫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댓글 다는 게 뭐냐면요, 5천만 원까지 안전하니까 이딴 새끼 말 믿지 마라, 이딴 이야기하고 있어요. 5천만 원까지 안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언제 돌려받는데. 그런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돈을 놀리지 말고 굴려야 된대요. 돈 가만히 있으면 화폐가치 떨어지지만 집을 사놓으면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집값 상승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이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금자 보호한도에서 받는 돈은 내가 거기까지 못 받는 기간 동안에 이자까지 다 쳐져서 받아요? 그 돈이 당장 필요한데 없으면 내가 대출이자 내가면서 빌려야 되는데?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부분은요, 화폐가치 하락하니까 뭐 실물 자산을 사라, 이건 다 개소리고요. 화폐가치 하락되는 부분은 금리만 멀쩡하다면 은행에 예금만 맡겨놔도 화폐가치 하락분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금리가 멀쩡하지 않았었기에 문제였던 거지. 근데 이번에는 저금리 시대는 다시는 안 온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한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다? 이금융권 위기 터졌을 때 대비하겠다. 플러스 예금자 보호 한도 늘어났으니까 돈 빼지 마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넣어놓은 사람들은 예전 같으면 돈 뺐을 테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보호 한도 되니까 그딴 말에 속아가지고 안 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만큼 뱅크런이 늦춰지니까. 또 뱅크런이 늦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덜 터지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이 없다. 되게 말장난하기 쉽습니다. 저희가 4월 위기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총선 이후에 터질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같이 돈 푸는 게 안 된다. 왜냐면은 가계부채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계부채 관리가 지금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대출 때문이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정책대출 때문에 주담대가 늘어도 집값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자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출로 쌓아놓은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계속 감당하지 않으면은 가격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지금 대출 부실이 커지고 있고, 1금융권도 부실 커지고 있는데 2금융권은 그것만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PF 정리를 하겠다. PF 정리하면 당연히 아까 저축은행도 보시겠지만 알맞은 가격에 매각이 안 돼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매각하면 손실 나죠. 알맞은 가격에 매각이 안 돼서 손실이 너무 크게 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손실 가능성, PF 관리하고 정리하겠다는 건요, 손실이 나게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건설사들이 들어간 돈보다 이금융권에서 들어간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자본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래가지고 위험하다 돈을 빼게 되면 더 금방 터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계 자본으로 버티겠다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건설사 살리려고 뭐 하고 있어요? SOC 사업 하고 있죠. 일본 부동산 붕괴 때랑 똑같아요. 부동산 시장 붕괴되고 그 다음에 건설사 살리려고 정부에서 SOC 시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건설사들에게 막 일거리를 줬는데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데, 암에 걸렸으면요, 암세포를 도려내야지. 암에 걸렸는데 나는 괜찮다고, 내 마음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병이 걸리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